네, 안녕하세요. 초등 사이다입니다. 어떤 그룹이나 조직의 내부 관계자를 뜻하는 가진 영어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라고 하죠. 우리말쌤 웹사이트에서 보면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인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싸란 뭘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 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방식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학급에서 인싸라는 표현이 좀 잠잠해졌는데, 요즘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학급에서 이제 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기는 인싸가 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짬짬이 상담 시간에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에서 인싸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특징대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아이가 인싸의 길로 들어가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축구, 농구, 달리기 등을 잘하는 아이죠.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 이제 전에 학급별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이렇게 계주 선수를 뽑았는데요. 운동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이어달리기 학급 대표로 나가는 아이들을 뽑는 거였죠. 학급 대표 6명 선발하는 것도 경쟁이 장난 아니었고요. 또 그 6명의 아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학급 대표가 되고 운동회에 나가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편 선수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는 아이는 이제 학급을 넘어서 전교생의 인싸가 되는 순간이죠. 꼭 운동회가 아니더라도 학교 체육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 행위만으로도 탄성을 받는 인기를 누립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놀이라든가 게임에서 서로 자기 팀으로 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 하죠. 그럼 선생님, 우리 아이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싸가 되기는 어려운 걸까요? 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어도 인싸의 반열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무언가를 책상에 앉아서 잘 만들어내는 아이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종이접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막 우르르 몰려들 정도의 인기는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쁘게 혹은 아주 멋지게 뭐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공룡부터 시작해서 로봇, 뭐 비행기, 뭐 꽃 등등등 우리가 옛날에 접었던 종이학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종이접기만 잘해가지고는 인싸에 들어가기 좀 어렵고 인심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색종이로 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그냥 뚝딱 접어서 인심 쓰듯이 자 여기 하고 전해주는 거죠. 운동을 잘하거나 또는 뭔가를 잘 만들거나 또 만들어서 인심을 잘 써야 되고요. 예. 그거 말고는 또 더 없나요? 예,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을 잘 못해도 뭔가를 잘 만들지 못해도 유머감이 있는 아이들도 인싸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그냥 학급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을 잘 웃기는 아이가 있어요. 어느 때는 야, 이 친구는 유머감이 거의 뭐 천부적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죠. 일부러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유머감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끄럽게 한다고 수업 중에 선생님께 이제 혼이 나기도 하죠. 그래도 별로 주눅 들지 않고 변함없이 수업 중에 친구들을 웃깁니다. 수업 중에 배우는 어떤 어휘나 새로운 개념 용어들을 상상도 못하는 기발한 말로 바꿔서 친구들을 웃기는데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이 아닌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답안처럼 기억한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아이들은 그 친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다들 그 친구가 오늘 또 수업 중에 어떤 재밌는 말을 할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뭐 잘 웃기기도 하고 인싸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인싸가 되는 과정이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외모 방향에 좀 치중하는 모습으로 급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인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너희들은 구분하냐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외모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키가 큰지, 예쁜지, 잘생겼는지, 옷차림은 뭘 하고 다니는지, 신발은 어떤 거 신었는지 등 이런 것들이 세련되었는지부터 먼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NS에서 좋아요 수가 많으면 인싸가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이건 외모로만 매력적인지 아닌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인관계력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외적 모습에만 치중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는 오히려 관계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예. 초등 아이들에게, 특히 고학년 아이들에게 인싸가 된다는 건 또래 친구들, 또래 집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그룹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까지 또래 그룹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인싸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제 영향력까지 미치는 걸 보고 다른 아이들도 점차 인싸를 동경하게 되는 거죠. 인싸가 나오고 그 인싸를 바라보는 다른 아이들의 또 시선을 보면서 아, 나도 인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거의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죠. 인싸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싸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아싸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이제 아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인싸의 반대말 정도로 이제 아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기에 잘 놀지도 못하고 또 어느 또래 그룹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라는 의미로 아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뭐가 있냐면, 이 내향성이 정말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아싸라고 칭하면서 학급 내에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태들입니다. 아, 쟤는 아싸야. 그래서 그래. 그 말 한마디로 그 아이를 단정해버리죠. 더욱 더 염려되는 부분은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이제 각인이 되는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아,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게 편해서 그런 것 뿐인데, 그것이 뭔가 잘못된 혹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잘못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죠. 혹시 우리 아이가 아싸라는 표현을 듣고 힘들어하면 야, 그냥 그런 건 적당히 무시하고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런 표현은 오히려 아이의 내적 분노감이나 우월감만 높입니다. 그러한 때는 어머님이 담임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시고 아이들이 그런 용어를 학급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성적인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장점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싸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 인싸가 되고 싶어 노력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관종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럼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 친구를 인싸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이 친구를 관종이라고 부르냐, 이런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인싸와 관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싸는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친구들이 관심과 시선을 가져줘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유행하는 인싸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 굿즈, 뭐 열쇠고리라고 하겠습니다. 인싸인 아이는 그걸 그냥 사서 가방에 걸고 다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나면 비슷한 종류의 열쇠고리를 아이들이 하나둘씩 가방에 매달고 다닙니다. 관종이라고 불리는 아이는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이제 큰 소리로 말해요. 나 이거 한정판 열쇠고리인데 내가 이거 샀다 하면서 자랑을 하죠. 그럼 처음에는 다들 부러운 듯 다가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날 저녁 이제 단톡방에서 이런 말들이 돌죠. 철수 관종임, 맨날 뭐 샀다고 자랑함, 뭐 이렇게 글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싸가 되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자칫 아이들에겐 관종으로 몰리는 그런 역효과가 있는 거죠. 자,
긍정적 의미의 인싸가 되려면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네. 진정한 의미의 인싸가 되는 방법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탄사 안에 보통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철수는 세련됐는데 쟤는 친절하지 않냐? 야, 영희 쟤는 예쁜데 마음 씀씀이도 진짜 예뻐. 마음도 정말 예쁜 것 같아. 쟤는 운동도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너도 짱이냐? 내가 들어오는데 문을 다 열어줘서. 결국 이런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능력, 멋짐 등이 있는 것만으로는 초등학생들에게 인싸가 안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 내적으로도 뭔가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친절함, 선함, 배려, 공감 등등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갖춘 아이가 진짜 아이들 사이에 진짜 인싸가 되는 거죠. 긍정적 의미의 인싸가 되려면 능력과 더불어서 착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 뭐 인싸, 아싸, 사실 이렇게 발음상으로 우리 성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이렇게 좋은 뉘앙스로 들리진 않죠. 예. 근데 뭐 아이들에게 인싸라는 표현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초등 아이들 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초등 아이들은 그 인정 욕구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배우는 중요한 시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건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어떻게 내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면서 보듬을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게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도하게 인싸라는 표현, 또 아싸라는 표현, 관종이라는 표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작은 일상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지속적인 작은 관심들 속에서 과도한 어떤 드러냄이나 오버하는 존재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편의점에서 어떤 걸 즐겨 사 먹는지, 오늘 학교 가서 춥진 않았는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은지 등 일상의 소소함을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관심이 될 수 있죠. 그런 관심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진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초등사회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